네,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네. 변용찬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에서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예.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하는지는 아십니까? 한두 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8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네. 아직까지 현장에 안 나가 보셨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철폐연대의 박정석 대표하고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이라도 보내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지금 오늘로써 한 50일 넘게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고요. 신난 엽서 쓰기 운동을 해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엽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등급제 폐지 한 장, 부양의무제 폐지 한 장에서 2장씩의 엽서를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신나는 엽서 쓰기 운동에 무려 3만 2천 명이 이미 시민들이 자기 돈을 내고 참여를 해서 지금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그런 권리 보호,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는지 그런 것을 도와주자는 게 장애인 개발원에서 하자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방문 안 하셨다고 하니까요. 내일 네. 농성장을 방문하실 수 있죠. 예, 예. 예, 내일 꼭 방문하시고요. 예. 가셔서 현재 요구가 무엇이고 일단 파악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조만간에 이룸센터에 거기 방도 많고 토론회장도 많은데 예. 거기에 그 회원들을 초청하셔가지고 예. 좀 더 자세하게 예. 토론회를 열어서 해당 직원들이 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네. 개발원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청취를 하시고요. 네. 그 결과를 예. 보건복지부 장관과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장애인 개발원 관련 질의는 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네. 예, 회장님께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법, 즉 사회복지사업법의 33조 개정안이 올라갔다가 회기 만료로 해서 안건이 자동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적으로 강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다만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영이 돼서 일부는 법이 개정되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아서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역에 있는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많이 요구를 하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공공행정체계도 중요하지만 민간전달체계를 통해서 민간 자원을 연계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구의 행정기관에다가 그것을 도와주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해서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반영해 주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는 지금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현황이 자료에 보니까 56%밖에 안 되던데 그 나머지에 대한 설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도 저희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난번 국회에 법이 심의될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의 예산 부담의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적극적으로 네. 그러한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머지 질의는 서면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동근 회장님께서는 2010년 12월 15일 날 취임하셨죠? 예. 그 취임하신 뒤에 2011년 1월과 2월 사이에 군인들에게 발열조끼를 사주셨던데요. 예.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군수 물품을 왜 공동모금회가 하셨죠? 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천안남북 국군 발열조끼 관련 모금은요, 모금의 규정과 일부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2010 당시에는 천안남 연평도 사건으로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국민들의 성금이 각처에서 답치했으나 성금 접수기에는 불분명해서 상당 혼선이 초래하고 있던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 성금들의 언론사를 통해 모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발열조끼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언론사를 본회로 끊임 접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금에 적적 모금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대표 명기한으로 불가피하게 성금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모금대책은 국민성 그 지정 취지에 따라서 공정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기부자 대표, 유족 대표, 공익 대표, 모금회 등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배분 대상 인데 진행했거든요. 관리된 모금은 배분 절차를 배분 협력기관인 대원들 통해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열조끼를 사준 돈도 천안함에 대한 모금액으로 산 겁니까? 아니죠. 성금 들어온 걸로 해서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십자에다가 이제 그걸 해서 샀죠. 적십자에 샀습니다. 발열조끼는 따로 모금했잖아요. 발열조끼를 사주자고 해서 따로 모금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쪽에서 성금을. 담당자 어떻습니까? 예. 회장님께서 임기 초기를 아마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발열조끼에 대한 것은 따로 발열조끼를 사주자는 취지로 모금을 하셨고요. 예,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날짜를 확인했는데요. 2010년 12월 15일 날 취임하셨고 예. 발열조끼를 사준 것은 2011년 1월과 2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행이 되어 예산 집행이 다 되고 난 다음입니다. 제가요. 예. 담당자님. 예. 회장님이 오신 뒤에 발열조끼 결제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결제를 한 것 같은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실 명확하지 않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일단 초기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과거 관에서 하던 공동모금과 배분을 민간에게 권한을 이양해서 민간 이양 첫 해에 1999년에 214억 원이던 모금액이 2011년에 3,692억 원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모금액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민간인에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을 초점으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국가에서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한 지원이 되는 곳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물론 장소는 같을 수 있는데요. 기관이 같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으로는 절대 지원하지 않죠. 중복해서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 이사회에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의 관여와 개입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 그 사례로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010년도에 천안함 침몰 사고 때 그 사망자와 동양호 사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이분들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정말 원래 좋은 일인데요. 예.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도와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천안함 친목 유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정확한 진상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어떤 정부의 무능을 한참 공격을 하니까 관심을 싹 돌려가지고 갑자기 천안함 유족들을 돕자라는 모금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서 KBS 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갑자기 KBS 생방송을 하고 전 국민적으로 초등학생 저금통도 털었고요. 심지어는 사병들 호주머니도 털고 그 다음에 회사 그리고 공무원들 다 조직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금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계좌로 입금을 해서 모금을 했는데요. 이러한 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과연 하는 일이 맞냐 이런 거고요. 사실은 천안함 친목 유가족들에게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국가가 아주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금양원 유가족에게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국가의 역할을 제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좀 압력을 행사해서 모금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일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요? 의원님께 지적하신 뭔가 천안함 모금은 모금의 기준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 피해를 돕고자 하는 국민들의 성금이 각지에 답지했는데 이걸 우리가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밖에 그래도 없어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무슨 그거를 유족들 가는 걸 호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건 저는 잘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만은 공동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슬픈 사람한테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것이 집행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예. 충분한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원래 해야 되는 거는 사각지대, 즉 법에서 보장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일을 집중하지 않고 지금 이때 모금액이 1년 모금액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냥 방송을 통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앞으로 또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그러지 말라고 민간의 독립성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지금 경상도 지원도 받지 않으시잖아요. 국비에서. 그렇죠? 제가요? 아니요. 지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모든 경상비, 직원 월급은 다 모금된 액수에 안에서 운영비가 가능한 5 내지 10% 안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하라는 그 취지인데 그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지방 같은 건 지방 정부로부터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자기 취지에 맞는 일에 전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